On your left. 세상에 완벽이란 없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도 없으니 어벤져스 엔드게임도 당연히 개봉 직후에 여러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지적했던 몇 가지 중 하나는 바로 분량의 균형입니다. 비중은 각 캐릭터가 그럭저럭 고른 활약을 하면서 나름 괜찮았지만 분량의 경우는 전례 없이 워낙 많은 캐릭터가 나오다 보니 적절하게 분배한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 바람에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이 다른 캐릭터들보다 꽤 많은 분량을 가져갔죠. Avengers! Assemble.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건 누구라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의 분량이 가장 많았던 건 틀림없는 사실이니까요. 다만 냉정하게 보면 이게 엔드게임의 아쉬운 점은 될 수 있을지언정 결점이라고까지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어벤져스는 두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거든요. 1편에서부터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의 갈등을 축으로 각양각색의 멤버들이 성공적으로 뭉쳤고 2편도 울트론을 놓고 둘이 부딪혔으며 시빌워에서도 소코비아 협정에 대한 뜻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싸웠습니다. What do we do, Cap? We fight. This is gonna end well. 따라서 엔드게임에서도 더 많은 분량을 가져간 게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아무래도 기존의 어벤져스에게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영화라 다른 캐릭터들의 팬이라면 아쉬울 만도 합니다. 특히 아이언맨과 더불어 죽음을 맞이한 블랙 위도우로 인해 원성이 자자했었는데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엄숙한 장례식을 치렀던 아이언맨과 달리 블랙 위도우는 조용히 애도했던 게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필이면 그렇게 퇴장한 캐릭터가 여성이라 항상 뭐라도 하나 걸리라고 눈에 불을 켜고 사는 일부의 인간들에겐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됐었죠. 뭐 늘상 그렇게 억지나 부리면서 투덜대는 게 특기인 인간들의 개소리는 가볍게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 인터뷰에서 밝혀졌듯이 도리어 초기 각본에서 호카이가 죽으려던 걸 블랙 위도우로 바꾸게 된 계기를 제공했던 게 여성 스텝의 발언이었고 그렇게 해서 블랙 위도우는 누구보다 숭고한 희생을 감수한 최고의 영웅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아울러 얼마 전에는 호카이와 블랙 위도우가 갔던 보름 이르에 갑자기 타노스의 군대가 들이닥쳐 공격을 받던 중에 블랙 위도우가 몸을 던지는 버전도 있었다는 게 공개됐지만 저는 지금이 훨씬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Just like that. Yeah, just like that. Even if there's a small chance that we can undo this, I mean, we owe it to everyone who's not in this room to try. 만약 다른 버전이 극장판으로 확정됐더라면 블랙 위도우를 둘러싼 논란은 없었을지 몰라도 내 캐릭터의 서사는 오롯이 완성되지 못하거나 더 미약한 채로 끝나는 꼴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분명 블랙 위도우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택했지만 다른 버전에서는 타노스의 군대로부터 공격을 받아 마지못해 또는 불가피하게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셈이니 삶에 대한 주체성과 결연한 의지를 온전하게 부각시키려면 우리가 극장에서 본 버전이 그런 의도에 더 충실하다고 판단할 수 있죠. 더욱이 가모라를 강제로 희생시킨 타노스와의 확연한 대비를 강조하는 측면에서도 그게 적절합니다. 장례식을 생략한 것에 대해서도 일전에 전 이견이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엔드게임의 작가들은 블랙 위도우가 비밀스러운 삶을 살았었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나 미안하게도 개인적으로는 몹시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제가 감독이나 작가였더라면 어땠을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가지 이유에서 저도 지금과 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행여라도 블랙 위도우의 장례식을 먼저 치렀더라면 관객이 보는 이벤트와 그걸 보면서 느끼게 될 감정이 중복됐을 테고 아이언맨과 함께 치렀더라면 감정이 분산됐을 테니 지금처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비록 최고는 아닐지언정 최선의 해법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Clint, where's Ned? 그리고 팬의 입장에서 아쉬운 건 100번 이해하더라도 블랙 위도우가 심한 푸대접을 받았다고까지 얘기하는 건 좀 과합니다. 영화를 유심히 보셨다면 이미 알고 계시듯이 시간여행이 시작되면 서로 다른 지점에서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러 캐릭터를 몇 차례 교차시키면서 보여줍니다. 반면에 유일하게 블랙 위도우와 호카이의 파트는 보름 이래에 도착해서 소울스톤을 손에 넣을 때까지 한 번도 끊지 않고 이어갑니다. 다른 캐릭터들의 에피소드였다면 이 장면에서 한 차례 끊었다가 호흡을 조절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어가는 걸로 편집하는 게 더 자연스럽 법도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A soul for a soul. How's it going? 이건 그만큼 제작진이 보르미르에서의 에피소드에 많은 공을 들였다는 걸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오래전부터 인연을 쌓아왔던 블랙위도우와 호크아이가 맞닥뜨리게 될 얄궂고 비극적인 갈림길을 앞두고 영화 속 캐릭터들과 그걸 보는 관객들의 감정을 조금도 훼손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지속시키려고 이렇게 편집했을 테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다들 현재로 돌아온 직후에 비보를 접하고 잠시나마 애도하는 시간을 가진 데 이어 아이언맨의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재차 호크아이와 스칼렛 위치를 통해 언급하는 걸 보면 역시 최고는 아닐지라도 최선의 해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You know, I wish there was a way that I could let her know that we won. 개봉 당시에 제가 기꺼이 목숨을 걸면서 팬들에게 이 정도의 만족이라도 주는 영화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없을 거라고 자신했던 것에는 블랙위도우를 처우한 방법도 포함된 거였는데 실제로 분노의 질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마 한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블랙위도우와 비교하기에 더없이 좋은 캐릭터는 바로 한의 연인과도 같았던 지젤입니다. 7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니 시원하게 스포일러를 까면 아시다시피 지젤은 6편에서 한을 구하려고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렇게 삶을 마감하면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음에도 장례식은커녕 영화가 끝날 때까지 지젤을 언급한 건 이게 거의 전부입니다. Where's Giselle? Where's Giselle? 사실 엔드게임이 부대접한 캐릭터가 있다면 그건 블랙위도우가 아니라 헐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다수가 만족할 수는 없을지라도 블랙위도우는 제작진의 배려 아닌 배려로 자신만의 서사를 나름대로 완성하고 떠났지만 헐크는 아닙니다. 무려 브루스 배너와 헐크가 한 몸이 됐는데도 깊은 고뇌와 번민이 있었을 과정은 통째로 날려버리고 결과물만 보여줬으니 이 얼마나 허탈합니까? 설상가상 블랙위도우는 조만간 단독 영화까지 개봉하면 늦게나마 남겨진 여백을 메울 가능성도 있지만 헐크에 대해서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얘기해도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다가 고작입니다. 아이언맨과 블랙위도우의 차이를 놓고 불만이 나온 원인을 굳이 찾자면 주연과 조연의 비중이 다른 것에서 생기는 거지 구태여 성별로 따질 사안은 아닙니다. 물론 왜 그렇게 반응하는 건지는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일단 저부터 당장 DC와 비교해도 마블은 여성 캐릭터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걸 여러 번 지적했었죠. 엔드게임의 블랙위도우를 둘러싼 논란도 따지고 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이전의 영화들에서 블랙위도우가 하나의 캐릭터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에서 비롯되지만 엔드게임은 다른 영화들로부터 이어진 여파를 수습하려는 노력 정도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And even though they're gone, I'm still trying to be better. 앞에서 말씀드린 헐크의 예와 함께 호크아이까지 보더라도 이런 문제는 비단 여성 캐릭터에게서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나마 블랙위도우는 최초의 여성 어벤져스라는 점과 당대의 시류를 고려해 제작진이 신중을 기하려고 한 티가 납니다. 예컨대 진짜 블랙위도우의 죽음을 무성의하게 다뤘다면 남은 멤버들이 애도하는 시간도 없이 돌아온 직후에 바로 인피니티 건틀렛을 조립하는 장면으로 넘어가면서 나타샤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따위의 한마디 대사로 끝내고도 남았을 겁니다. 적어도 엔드게임은 긴 상영 시간에 쫓기면서도 그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She's not coming back. We have to make it worth it. We have to.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소 아쉽고 노여운 분들이 계실 거고 블랙위도우의 팬이라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만약 캡틴 아메리카가 그렇게 퇴장했더라면 저도 마찬가지였을 테니까요. 단 그런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일부의 썩어빠진 인간들처럼 악의적으로 온갖 억지까지 갖다 붙여 성별 갈등으로 몰아가려고 혈안이 되는 꼬라지만큼은 제발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다 어떤 인간은 호크아이를 대신해 블랙위도우가 죽은 걸 가지고 백인 이성애자 가족의 가장을 살리기 위해 임신도 못하는 괴물 같은 여자를 죽인 거냐고 하질 않나. They have a graduation ceremony. They sterilize you. You still think you're the only monster on the team? 심지어 왜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은 감동적으로 제외하는 장면을 따로 할애해 보여주면서 와스프와 스칼렛 위치 등의 여성 캐릭터들은 아주 찰나의 눈인사가 전부거나
반겨주는 사람 하나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자고도 하던데 이건 뭐 영화에 대한 이해도를 거론할 수준조차 안 되는 머저리의 굉장히 질 낮은 어그로라 상대할 가치도 없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그걸로 따지자면 유일한 절친이었던 캡틴 아메리카와 버키도 악수 한 번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갔던 건 기억이 안 나는 걸까요? 이따위 개소리를 저 같은 일개 관객도 아닌 미국의 기자와 평론가라는 사람들이 짓거렸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Shit! Shit.